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혜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제과장 전혜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혜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 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일자리 지원팀장입니다.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업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금년도 6월 18일 기준에 따라 1차는 39,391명,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37,029명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1차 83억 4,390만 원, 2차는 37억 290만 원을 확보하여 1차 지급률은 98.8%, 2차는 96.7%를 10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주말 야시장 공모에 평창 전통시장은 달빛장터 야시장, 진부 전통시장은 오마이갓 야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시장별로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 2억 원으로 총 8억 원 예산으로 내년까지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과 지원조례 제정 및 신규 제정입니다. 금년도 6월에 골목형 상점과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구역 면적 2,000제곱미터 내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평창군 제1호로 봉평면 무일이 일원에 태기 순빛길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최대 60만 원까지 707개소 지원하였으며, 시설 개선 지원에 11개소, 특례 보증 지원에 21개소, 노란우산 공제 희망 보조금 지원 사업은 133개소가 가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0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으로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대관령면 행계리 및 차항리 일원 14.1km의 배관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59억 6,200만 원을 확보하여 대관령면 추가 구간과 진부면 1차 구간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실시 설계 완료하고 인허가 중으로 대관령 추가 구간은 10월 중순까지 완료되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진부면 1차 구간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수급자와 차선인 계층을 대상으로 17가구의 전기설비 안정점검, 전선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 중인 소외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 지원하였으며,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에 14가구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160만 원으로 태양광 68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6가구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30개 마을의 수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수소 충전소 운영 사업은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는 직접 지원하고 군비 부담금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액화 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금년도 신규 사업이며 LPG 0.25톤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60가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박림리 1037번지 일원 도로 포장 500m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13조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1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창업 보육 전문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강원도 개발공사가 대행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공사는 금년 10월 27일 착공하였으나 실착공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대화면의 지상 4층 건물로 기업체 근로자 주거시설로 21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 업체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 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인터그린 CNA 파트너링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9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하여 4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자로 예비 및 창업 7년 미만 청년에게 재료비, 시설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중 4명에게 총 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로컬 레시피 공모전에 수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을 48명에게 응시료 등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4명에게 예비, 초기, 도약 단계로 차등하여 청년 창업 지원비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업 아카데미는 입문반, 심화반, 컨설팅반을 운영하여 4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무조정실 공모사업인 지역특화 청년사업에 2천만 원 국비 확보하여 체험형 취미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에 청년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도 공모사업으로 평창 청년 오후 3시가 선정되어 1천만 원 사업비로 관내 팸터를 개발하여 관외 거주 청년을 2박 3일 초청 타지역 청년과의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17종입니다.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교세 5억 원 포함 16억 9,800만 원으로 대하면 상암미리 118-8번지 1원에 기업형 워케이션 시설인 공유 사무실, 소형 회의실, 세미나실, 숙박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에 건축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센터 운영 계획 수립과 아웃도어 브랜드 타깃 기업체 방문을 위해 상품 설명 제안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의 로드트립 앤 트레킹 거점 마을 조성 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6억 예산으로 미탄면 해동 1리 야생화 체험관을 베이스 캠프로 실내 인테리어를 완료하였습니다. 트레킹 챌린지, 마스터 플랜 수립, 디자인 개발,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주도형 미탄 아웃도어 빌리지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경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윤미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 골목형 상정과 지원 조례 제정 및 신규 지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봉평이 또 제초로 지정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그 행정이나 재정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는 보면 현대화 사업하고 공동 마케팅, 상품 및 뭐 디자인 개발, 뭐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네네. 예, 이런 걸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한테는 아주 좋은 게 사업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확대해 나가야지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올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이미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봉평 무일이 상가 쪽으로 이제 첫 1호를 출발을 했고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구역들을 좀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개나 5개 정도 지정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또 이렇게 봉평이 1호로 되고 또 내년에는 4군데가 또 더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예, 과장님한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발굴하셔서 네, 네,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5페이지에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레시피 공모전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셨어요? 저 관내 관외 저희가 한 25분 정도를 추력 40명 넘게 들어왔는데 1차에 이제 추렸고 또 이제 최종적인 거는 10개 팀이 이제 현장 심사를 통해서 이제 대상 뭐 최우수 우수상을 이제 받긴 했는데요. 저도 하면서 느꼈는데 정말 수상자들이 관내가 5분이셨는데 관내 청년들이 의외로 더 많은 평창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레시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서 저는 새롭게 좀 봤던 대회였습니다. 제가 뭐 그날 당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계획에 있는 것처럼 그 수상하신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그 이제 단독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걸 봤지만 이왕이면 다른 거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올해는 우리 평가단이 전문가 3명, 우리 행정에서 3명 이렇게 했었잖아요. 말고 이제 또 현장 평가단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많은 주민들이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단을 좀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좀 활기차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4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폐교 현황 및 환련 현황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3개네요, 그죠? 네네. 예. 개천초등학교 수동분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끌 디자인 이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쓰고는 있죠. 네네. 이게 지금 가보진 않아가지고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 그 운동장 부지에는 캠핑장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연장 설치하고 이제 이게 개천 클래식 할 때 그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동 분교
수동분교 예전에 햄프 전시 체험관 있었던. 아 햄프 그 저기 네, 네. 그 멋다리 휴게소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안에 복합 문화 공간을 꾸며져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죠. 아, 예. 그 계약 기간은 지금 5년 28년도 11월 14일까지 돼 있으니까 지금 뭐 꾸며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네요. 두 번째 등매 초등학교 보겠습니다. 27년도면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6, 27. 네, 네. 27년도 2월 달이니까 뭐 2년도 남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문화예술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확인이 저기 안 되죠. 예,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이제 한번 갔었는데 이 회사가 세코그룹이라는 그룹 회사의 이제 자회사인데 매년 저기 활용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안 되는지 계약 기간이 다 있습니다. 종료되고 있는데 이제 활용하겠다 하면은 군에서는 그걸 지금까지 활용 안 한 풀밭을 만들어 놓은 데를 또 다시 연장 계약을 해주겠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사용료는 이제 계속 잘 내고 있고요. 네. 만약에 2027년 2월 종료 시점에 만약 사업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럴까봐 재계약할까봐 아닙니다. 걱정스러웠어요. 네. 예전에 여기가 1박 2일 아마 캠프가 영화 촬영, 예능 촬영 온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운동장에서 한번. 근데 그걸로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데 뭐 군에서는 임대를 줬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생각하지만 전혀 폐교의 기능이 새로운 어떤 역할로 기능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그 수목 같은 거가 유덕받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 맞지만 너무 그 사람들이 너무 안 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그런 이런 업체들 임대 받아가지고 활용 안 하는 업체들에 대한 뭔가 페널티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계약서에 명시해서라도. 일단 저희 해지 사유는 있는데 네. 해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있고 네.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해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게 할 리는 뭐 없습니다. 고문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뭐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계약한 지가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는데 왜 목적대로 활용을 못 하더라도 경관은 좀 갖고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풀밭은 만들지 말아야 되고 뭐 꽃까지 못 심더라도 좀 가지치기 좀 해가지고 좀 뱀이라도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가 한번 이제 예. 업체에 지금 추진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문서를 좀 보내서 한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린애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학교 가서 내 자식 공부하는 걸 지켜본 그 교육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면 활용을 못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기반 정비만 잘해놓으면은 지역 주민도 쓸 수 있잖아요. 모여서 행사도 할 수 있고 기업체가 그 정도 아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평창거리 와서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주민들하고 상생한 거기 때문에 폐교가 그냥 임대했다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있으면은 방치가 왜 됐는지 원인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득불 활용을 아직 못하는 계획을 못 짰다 예산이 없어서 부족하다 한다면은 뭐 그쪽에다 예산 전가하든지 해서라도 경관 조성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본 위탁 사업자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좀 활용면을 좀 열어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정 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65쪽에 그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앞서 이제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기업 유치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유치 실적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관내에 있는 2개의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3농공단지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3당 농구단지가 추진이 좀 빨라져야 되는데 네, 네. 제가 기대와는 달리 계속 늦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뭐 네.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추진 현황에 나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주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지매합도 안 한 상태라서 기다림에 루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현황의 맨 뒤에서 두 번째 보면 농어촌 공사와 협의했다 1차, 2차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몇 차례 저희가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직접 여기 평창지사를 방문하고 해서 이제 설명도 했고요. 본부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비라든가 어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제안서만 이렇게 좀 위탁을 좀 해서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서만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해 추경에 이제 용역비 일부를 세우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겠다 그 심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심의 제안, 그러니까 대행 심의 제안서를 다시 이제 문서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평창지사에서 그 강원 본부로 이제 대행 심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1차, 2차 협의 때는 네. 좀 뭐 확고한 뭐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네요. 일단은 평창지사에서는 하겠다는 의중을 비쳤는데요. 이제 본부에서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이제 대행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추경에 우리 예 선생님 무슨 부분이죠? 용역 일부를 세웠습니다. 일부 얼마예요? 3억 원. 3억 원. 네.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금 20억이 요구된 상거는 예. 그것도 23억. 예. 그럼 20 플러스 23억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20억 네. 플러스 3억. 예. 이해 추경에 3억 세워놓고 다시 네. 내년 당초에 20억 세운 건가요? 그래서 23억으로 네. 계획 수립 용역을 할 거죠. 네, 네. 그럼 이 용역이 언제쯤 나오죠? 보통 1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환경, 교통, 재해, 역량, 뭐 기본 및 시시 설계 용역이 종합된 조성 계획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련된 그 용역들이 다 포함된 그 조성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20억이 내년 당초에 쓰면 23월까지 용역 발주하면 네. 용역 결과가 그러니까 발주는 조성- 언제쯤 하게 될까요? 용역 저희가 초에 발주는? 발주 바로 초에? 네, 네, 네. 그래도 할 수 있도록 1월달에 한대 해도 내년 후년 6월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이 조성 계획을 가지고 그 강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지정 고시를 이제 평창군에서 하게 되면 용역이 나오자마자 지정고지 승인을 받는다. 용역 중에 이제 중에 지구 지정 승인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강원도에다가. 하고. 예. 그래서 보안이 떨어지고 해서 최종 빨리 나오면 이제 이 협의 전에 용역을 할 수는 없었나요? 협의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아직 전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이제 그 대행을 하려는 기관에서 예,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아니 예. 1차, 2차 협의 때 용역도 안 세웠는데 협의를 왔나 아니,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가지고 계속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평창지사에서도 이제 해야 되겠다는 좀 의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3억 예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희는 확고한 의지가 추진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표명하면서 본부에 이제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용역 발주를 하고 1년 6개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용역 결과 완료보다는 용역 결과 이제 최종적인 부분쯤에 그 강원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받고 완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정고시 그러면 용역 진행 중에 네네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놔야 되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지구로 지정이 돼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상되는 그 토지는 변동이 없죠. 네, 변동 없습니다. 그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평으로는 한 30, 한 5만 평 정도. 네, 35만 평. 예, 예. 지금 제 주변에는 제가 이제 제 인맥으로 봐서도 두세 군데는 거기에 농공단지만 들었으면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많이 보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꾸 늦어지니까 제가 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네, 과장님 뭐 물론 절차가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바른 좀 빨리 이런 네네. 농구단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네. 특별히 과장님께서 좀 더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모든 자료에 지방 소멸에 대응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도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에 대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뭐 집행률이 78.4%, 78.48%라 해서 그래도 많이 진행됐다는 데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당부해 드릴 게 우리 평창의회에서 그 지역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알죠? 네, 네. 그 중에 뭐 경제과 소관으로 부분인데 네. 그 34건의 제안 중에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가합 승계를 위한 기향 기촌하는 청년 후계자의 재원 혜택을 이제 많이 주자. 네, 네.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 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청년들이 떠나는데 집에서 하던 가합을 승계하는데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그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그런 네네. 취지의 네, 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올해 초에 그 중순쯤에 그 갑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네. 또 공교롭게도 주민의 제안을 받아 보니까 네. 이런 사업에 대한 제안이 나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그리고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가장 좋은 점수로 네, 네. 우리가 네. 선택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다음 주에 4일 날 우리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네. 집행기관에 넘길 텐데 네. 그때 받아보시고 네, 이 네.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네, 네. 정말로 그냥 작은 추진이 아니라 대폭적인 좀 지원을 함으로써 많은 우리 청년 네. 사업인들이 집에 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네, 부모님이 하던 그런 가합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있긴 하지만 가합 승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혜택을 줘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 조금 알고 계시니까 예, 예. 사업 진행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하고 네, 네.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셔서 저희 그 조례 내용 충분히 이제 숙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추경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예.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른 시군 뭐 사례라든가 이거를 좀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다시 우리 기촌해서 저희 평창군으로 전입을 와서 예. 그 가업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예. 기반을 좀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씩 도와줘서는 효과가 안 나고 가압 승계에 큰 힘이 된다 이러면 분명히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우리 지역 소멸 대응 사업 중에 정말 효과 낼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에 딸려 있으니까 네. 많이 좀 확대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착한 가격 없어 지적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은 거의 2012년도, 15년도
거의 1년에 한 2집 정도만.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없고 이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 보면은 15군데인데 거의 평창읍에 있어, 그죠? 네, 네. 네, 평창읍에 한 80%를 차지하는데 이 지정업소에 이렇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 착한 가격업소하고 의료원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있죠? 의료원에서 하는 네네, 모범업소. 저기 보건정책과에서 네, 하는. 네, 네. 그러면은 그거랑 약간 같이 상반이 되거든요. 거기는 보통 56개 그 지정을 해갖고 주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저희들이 주는 지원 혜택이 거의 비슷해요. 상수도 감려,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 뭐 아니면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착한 가격 업소가 우리 식당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흥미가 없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장님? 저도 이제 저희가 배정받은 게 이제 한 15개가 돼서 올해 이제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는 식당을 다니면서 한번 지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지정 업소에 신청을 하라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제일 착한 가격 업소의 제일 기준이 가격 부분입니다. 이게 가격을 이제 그 다른 그 음식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거나 낮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점수가 들어가고 뭐 위생 청결 상태인데 가격이 좀 부담이 올리고 싶은데 이 착한 가격 업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또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가격을 올려서 이제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잠깐 주셔가지고는 좀 지정받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모범업소에서는 그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데는 보니까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가격을 갖고 경쟁을 하고 행안부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왜냐면은 별로 사실은 지금 요새 물가 고물가 시대에 사실은 싸게 받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리잖아요, 식당들한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과장님이 그 보건정책과랑 같이 어느 정도 가격이 싸서 착한 업소라는 건 이제는 옛날 시대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착한 가격이 없어,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적당한 수준을 해고서 질 좋은 식단 아니면 그런 게 지금 만든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13년 정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본의원이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식당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완전히 뭐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 가격 경쟁을 어떻게 낼 수는 없는 거고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도 한번 도에 만약에 네. 이런 걸 있을 때는 좀 한번 건의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른 지역 상점보다는 평균 가격에 좀 저렴한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뭐 재료비, 운영비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지를 보고 이제 뭐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한 건데 10년 전을 갖다가 지금 여기 기준에 해서 한다니까 이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정책과처럼 같은 뭐 혜택도 똑같이 주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이제 과장님께서도 좀 도의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거는 또 결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행안부에서 이거를 그냥 저희 군으로 주든가 아니면 아예 보건정책과로 다 보내줘서 거기서 같이 하든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보면은 너무 물론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 분산돼 갖고 효율성이 없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지금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적극 가서 좀 의견도 제시하고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5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시설 개선이 24년도에도 11개, 25년도에도 11개거든요. 근데 이게 계획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신청을 이렇게밖에 못 받아서인가요? 저희가 올해도 11개소긴 했는데 1차에 저희가 모집을 해보니까 다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1차에 만약에 이제 초과가 됐으면 저희가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시설 개선을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2차를 통해서 겨우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이제 개수를 좀 늘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일단 1차에 수요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 수요 양을 보고 한번 추경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시설 개선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본의원이 작년에 사실은 음식점이랑 같이 돼서 음식점은 따로 보건정책과로 네네. 조달해서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요식업을 제외한 일반 상업에다 받아보니까 이제 지금 다행히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획이 있어서 못 받는다면은 염려스러운데 실적 신청이 지금 계획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또 다행인 거고 그다음에 그 시설 소상공인에 보면 여기 어디 보면 약간 체인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본사 체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한 업종만 제한을 받고요. 유흥이나 사치, 사행성 어떤 이런 유흥 주점 같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제외가 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예. 전에는 보니까 그 체인점, 대형마트 같은 체인점, 편의점 같은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그런 데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뭐 CU라든가 어떤 세븐일레븐 가맹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면 고무적인 일이네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본사가 있고 체인점이 있으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하고 싶어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자격 기준을 완화한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약에 시설 개선해서 만약 신청을 한다 해서 만약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에도 좀 뭐 올해 비교해서 만약에 더 시장한다면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의원이 아는 식으로 옛날에 체인점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완화됐다는 거를 각 읍면에다 좀 홍보하시고 그래갖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수 있게 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조금씩 이제 제 업종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학원이 안 됐었는데 올해는 학원 이제 고시 뭐 그 수능 대비 어떤 그런 반도 학원도 지금 이번에는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니까 홍보를 좀 통해서 많이 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24페이지에 있는 그 작년 행감 처리 계획에 처리 결과 주셨던 거 전통시장 방송시설 활용 방안인데요. 네네. 올해 뭐 핑크 로드 마켓 행사에 쓴 것도 알고 뭐 다양하게 활용한 것 맞고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평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혹시 뭐 좀 상인회나 아니면 지역 고기 상인들하고 좀 혹시 얘기를 좀 나눠 보신 게 있을까요? 네, 상인회장님하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방송 시설을 활용을 하자라고 네. 의견이 좀 모아져서 지난번에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번에 그 핑크로드 마켓을 통해서 좀 활용이 많이 돼서 상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매일은 못하더라도 어떤 장날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날을 활용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소에도 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틀어놓는 게 아니고 잔잔하게라도 음악 흘러나오게 하면 아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봐요. 네네. 있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네네.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그거와 연계해서 48페이지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인데 일단 먼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 진부 야시장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셨고 또 2차 이어서 또 사업을 시작하셨고 평창도 올해 새롭게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뭐 저도 매주 나가 보진 않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나가 보면 그래도 그 삭막했던 곳이 그래도 불도 좀 켜지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여행 오신 분들도 또 이렇게 유입돼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 좋았고 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그 이제 주차장 바닥하고 네. 무대하고는 내년에 예산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꼭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시고 네,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네. 양쪽에 뭐 많은 예산 들어가는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네. 저번에 설명드린 예, 예. 것처럼 그런 사업은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네.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년센터 관련해서 몇 군데 좀 다녀왔거든요. 가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군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군이 좀 올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다른 해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실적을 냈고 했던 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일단 사무실 자체는 옮기는 걸로 결정을 일단 하신 거죠?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기하고 관련된 거는 다 이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롭게 청년 지원 센터를 이제 그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만 평창 읍을 거점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분산형으로 해서 그 집중적으로 청년이 많이 있는 지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과장님이 2년 동안 청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신 건 아니겠지만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2년 동안 어땠나요? 그 하시면서 느끼신 게 좀 있을까요? 청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대 예. 1차 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국장 하나, 기간제 한 명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상담 건수도 많지 않았고 또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많이 없어서 그 당초의 효과를 좀 많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군에서 직접 상담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자는 거의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가거나 찾아오거나 하는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홍보하고 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서 내년 거 보니까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시려고 제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5월 달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제가 일단 다녀온 곳에 가서 보고 나름 좀 이거는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네. 같이 잠깐 보실까요? 네.
PPT 속의 영상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 영상이었고 뒤에 거 하나는 관련된 뉴스입니다. 제천시 청년센터는 청년이 꿈꾸는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1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을 위한 허브 기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서영 기자입니다. 널찍한 공간과 책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책상 가운데와 공간 곳곳에는 충전 등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면접 준비 등 다양한 소그룹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스터디룸까지. 이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 제천시 청년센터입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청년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만 18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공간대여 이용객 수 2,416명을 돌파하며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청년 정책과 더불어서 청년 정책을 안내하는 플랫폼 역할과 또 청년 네트워크 지원, 취미 여가 지원, 창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고, 물품 대여 사업 알뜰고수는 캠핑 장비와 영상 장비, 스피커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고, 도자기 빚기와 케이크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는 힐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청춘살롱은 청년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공모 선정으로 운영 중인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 카페는 현직자 특강과 이력서 사진 촬영, 서류 첨삭 등을 진행하며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센터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신청받는 충북 청년 1박 2일 리트릿 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충북권과 제천 청년들에게 또 다른 힐링과 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인
지역 특화 청년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8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리트릿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충북권에 있는 청년들에게 쉼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제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들은 앞으로도 제천시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머물며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CCS 뉴스 정서영입니다. 네, 과장님 무료한데 영상 잘 보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산서 보면서 4,200만 원 세워진 것도 뭐 감사하게 생각은 하지만 제가 몇 군데 제가 지금 제천을 9시 반쯤인가 아마 도착했던 것 같아요. 9시쯤 조금 넘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몇몇 아이들이 벌써 청년들이 와서 머물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공부하는 아이도 있고 네네. 차 한 잔 마시는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운영하기 위해서 뭐 기본 예산만 세워져 있지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185개라고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재취업하기 위해서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아까 보셨지만 네. 그 캠핑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오면 네네. 아 네.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네.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좀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조금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하시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위탁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임대로 해서 이제 사설 개인 그 점포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청년들이 접근성이 좀 좋은 위치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지만 제천시처럼 어떤 시설의 일부를 저희가 청년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고 또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저희도 지금도 이제 저희가 나름 직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을 하지만 지금 뭐 사실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지금 청년 기본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우리가 네네. 인구 소멸이라 그리고 그 인구 유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평창에 머물고 싶고 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꾸 나가지 않도록 위탁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또 제가 3군데 청년 지원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다 그 우리 동료 의원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한 곳에서 이 청년 정책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우리 군도 사실 정책들이 많잖아요. 저희 올해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 네. 제가 요거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그 청년 네. 창업가들 제품 소개예요. 아,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공공에서 구매할 때 이왕이면 청년들이 거를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왕이면 물론 이제 뭐 누구 어느 특정인의 거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네네.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아시죠? 네네. 네. 이게 올해는 사업을 못 하셨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 거는 아까 뭐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네, 선정됐습니다. 이 25년도에 왜 사업을 못 했죠?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이던데요.
의원님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제가 네. 언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 저희가 좀 평가를 이제 적게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신청을 이제 해서 올해 하는 건데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올해 이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다 100% 저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 지방비, 우리 군비 조금 들어가면서 사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올해처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최종 이제 못하는 걸로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네. 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이게 우리 평창읍에서 처음 시작한 거긴 하지만 평창을 전체로 이렇게 확산이 돼도 정말 좋은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23년에도 그랬고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사업 진행 잘 되게 네. 옆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행정에서 서포트해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무산된 걸로 방침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투자 규모가 300억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됐잖아요. 건축 예. 허가로 준공이 돼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임차인이 그 안에서 네. 하고 있는 걸 그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사업 준공돼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개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개별 상관없이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투자 유치로 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제외를 된 사업 별개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당초에 우리가 투자 규모를 300억 정도라고 했는데 이 300억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그거는 사업자가 네. 그 제안할 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애견 호텔이나 뭐 복지 케어 센터 등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하겠다라고 한 그 뭐 사업의 총 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제안을 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민간에서 그냥 제시한 금액이네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300억 투자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평창읍은 이제 뭘 해도 잘 될 거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 23년 8월 달에 법원 경매 물건 등록됐잖아요. 네. 이때도 우리도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대응을 하신 게 있나요?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업체의 채무를 다 부담을 하고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다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를 우리가 다 또 그러니까 안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돌려받겠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그 사업체에 채무를 다 저희가 안는 거로 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헌매하지 않는 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제가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네. 우리가 이 자료만 보면은 23년 8월 달에 경매 물건이 등록이 됐고 24년 6월 달에 다시 연장 요청이 들어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에 연장을 승인해 주셨잖아요.
토지만 예. 예. 네. 계약서상에 보면 네네. 1년 연장해 줄 수 네네. 있게 되니까 이제 연장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을 텐데 왜 연장을 해 주신 거죠? 저희가 연장한 건 아니고요. 회계 부서에서 에이 근데 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네. 경제과에서도 어떤 의견을 주셨지 네네. 사업부서 얘기도 안 듣고 회계과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연장을 했던 부분은 여기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지연에 따른 아니 거였기 근데 지구 때문에 단위 이렇게 예, 아니 그때까지는 이제 예. 그 취소를 하지 이 지구 단위를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장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그거는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연장 신청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 전에 환매 특약에 돼 있었던 등기 설정을 환매 특약 등기를 안 해놓고 있었잖아요. 네네. 애초부터. 네. 그럼 사실 이거 할 때 연장할 때 조건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해놓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네. 무산이 되고 하더라도 네. 우리 군에서 다시 지금 최종적으로 방침 내린 거는 다시 환매하는 걸로 내렸잖아요, 그죠? 예, 추진 불가로. 예, 예, 추진 예. 불가되고 네. 그 토지 우리가 다시 환수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회계 부서의 충분한 의견 말씀을 좀 설명을 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기본 방침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네.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들었는데 이때라도 좀 환매를 뭔가 어제 네. 환매를 만약 지금 남아 있는 건 농지 부분이거든요. 네, 네, 네. 농지를 만약에 이제 다시 받는다고 하면 어제 회계과장님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공탁을 해서라도 만약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일부 가지고 여기를 다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족하겠죠. 정리가 네, 돼야 되는 네,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우리 평창읍이 이걸로 인해서 좀 활성화될 거라고 큰 기대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에도 담당 과장님한테 네. 꼭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지들이 그렇게 안 넘어갔으면 다른 쪽으로 활용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 지역에서 찬반에 대한 여론이 많았던 거는 과장님도 잘 알고 네, 계실 예. 텐데 너무 성급하게 좀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 주민들 흔히 해서 이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무산돼 버리고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과장님. 애초부터 업체에 대한 거 또 이제 사업에 정말 실현 가능한지 충분히 따져보고 시작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야지 주민들 기대만 부풀게 해놓고 결국은 무산되고 그 지금 종합 영상 스튜디오는 잘 되고 있나요?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내년까지는 이제 완료해서 네. 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네. 예. 영상 스튜디오 네. 예. 아니, 그나마 저도 다행스럽게 네. 생각해요. 우리 네. 평창읍에 어쨌든 2개 굵직한 사업 뭐 3개가 있었는데 하나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고 또 두 번째 거 또 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인데 이거만큼은 좀 잘 추진돼서 우리 읍에 좀 활기차질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현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평창사랑 상품권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했네, 그죠? 네네. 특히 2025년대는 9월하고 10월에 이게 아마 저번에 15%에서 5% 플러스 한다면서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8월까지는 10%였고요. 9월 달부터 15%가 되면서 이제 판매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 12월까지인가요? 15%가? 15%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원래 계획이었고요. 지금 후 캐시백으로 해서 5% 추가 할인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1억 3,500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에 대한 국비 예산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까지 하면 20%가 되는 거잖아요. 20%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판매 현황도 보고 한전도 보니까 한전도 한 거의 뭐 95% 정도 네. 되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지금 보니까 모바일하고 지류가 있는데 지류도 지금 거의 비슷하네요. 당초에는 저희가 모바일이 많이 좀 늘어나는 추세여서 50% 이상을 모바일로 진행이 됐었는데 9월부터 이제 그 15%로 올라가면서 그 지류 또한 같이 상승하는 판매가 됐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역시 프로테이지 플러스 해주면 어르신들도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거 사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지류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은 지류로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네. 지류가 우리 모바일이랑 비슷한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 보면 부정 사용 적발 현황 없음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 부정 사용 의심 사례가 98건이었는데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시스템 상에 좀 약간 이제 이렇게 그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의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건수로 잡힌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모바일에서는 부정 사례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거의 없는데 이제 가맹점이라든가 가맹점이 아닌데 뭐 어떤 그래 판매라든가 한전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거나 뭐 이런 좀 가맹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의심 사례로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업체하고 확인을 해서 그 이제 오류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수정하고 부분에 이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역 사랑 상품권이 이제는 주민들한테도 인식이 많이 돼서 이런 시스템의 오류 같은 것도 좀 없애야 될 거는 당연해요, 그죠? 그런 거는 좀 보완해 주시고 사실은 지류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지류가 그래서 적발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저희가 뭐 현수막도 붙이고 또 적발하게 되면 어떤 행정 처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하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적발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정책으로 주는 것도 다 지류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모바일로 줄 수가 없나요? 정책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는데 정책은 지류로 지금 계속 발행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할 수 있나? 모바일도 정책 상품권 발행이 가능한데 그 수령자들이 그 고령자이다 보니까 좀 농정과에서 그 주로 농업수당으로 많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이제 의견이 이제 모아져서 그 지류로만 발행을 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기 농민수당을 다 지류로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분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수령을 갖고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이 지류로 준다 그러지만 그 외에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넣어주면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렵겠지만 각 네네. 의견에 네. 정책을 지류를 해줄 경우에는 모바일 할 수 있으면 읍 직원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농가 경영체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
네네. 농민수당을 받고 있는데 네. 65세 이상 정도면 사실은 다들 모바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요것도 예. 한번 새로 네네. 시도를 한번 정책 수당을 줄 적에 네. 뭐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거야. 근데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지류로 줘도 괜찮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지역사회 상품권은 지역 영세민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사회 상품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농축형 마트에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지류로 정책용으로 주면은 농축협에서는 지류로는 받고 있거든요. 정책용은 한에서만. 그래서 어차피 이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지류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글로 주는 게 그래도 우리 지역사회상품권의 본래 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 의견인데 이렇게 요 생각도 제안하는 건데 네네. 과장님이 한번 이거 알뜰히 살펴보시고 네네. 그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차기란 앱에서는 그 정책이라는 부분에 모바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이은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기 이제 거기 저번에 이제 저희 이제 의원들 조례가 어느 만큼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거기서 이제 봤는데 네네. 평창군 신중년 인생 이모자의 지원 조례를 제가 아시죠? 제정한 거 네네네네. 아시죠? 예, 발의 예산했는데 거기 보니까 신중년 정책 제한 공모 시행해가지고 10월 13일부터 10월 네네. 말일까지 했더라고요. 네네. 거기 누가 공모한 사람이 있나요? 6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 6건 중에 5건은 불채택이 됐고요. 한 건이 지금 2차 심사까지 완료가 돼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는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 상담 뭐 치료, 이런 치유 학교 치유 명심, 교실. 상담과 프로그램을 네. 통한 치유 학교 네.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때에 좀 상담도 좀 받아야지 되고 또 네네. 마음도 치유해야지 되고 네, 그래서 그거 참 잘 채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신준위원들이 좀 저희 네. 평창군하고에 맞게끔 좀 더 조정을 해서 좀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발의한 거에 대해서 또 빨리 발빠르게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신중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좀 잘 많이 발굴하셔서 네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의 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